62만 원. 만수 씨가 매달 25일에 받는 돈입니다. 한 달 62만 원. 1년이면 744만 원. 10년이면 7,440만 원. 많아 보입니까? 만수 씨 72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내를 보낸 지 3년째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2달에 한 번 내려옵니다. 만수 씨는 34년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차고지에 나가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버스는 달렸습니다. 그렇게 34년을 달리고 65세에 핸들을 놓았습니다. 만수 씨가 믿은 건 하나였습니다. 국민연금. 30년 넘게 꼬박꼬박 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까웠지만 노후에 돌려받는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 하나를 믿고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가 나옵니다. 수령액을 줄여야 한다는 정치인이 나옵니다. 만수 씨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짧아집니다. 만수 씨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습관입니다. 파란색 공책에 볼펜으로 빼곡히 적습니다. 관리비 12만 원, 전기세 3만 원, 통신비 2만 5천 원, 병원비 8만 원, 약값 3만 원, 식비 15만 원, 교통비 2만 원. 합치면 45만 5천 원입니다. 남는 돈은 16만 5천 원. 여기서 경조사비가 나가고 아들 올 때 고기를 사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치솟습니다. 만수 씨는 가계부를 덮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립니다. 아니, 눈이 흔들리는 겁니다. 만수 씨는 생각합니다. 연금이 줄어들면 병원을 끊어야 하나? 약을 줄여야 하나? 밥을 줄여야 하나?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 고갈 뉴스에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수 씨가 딱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연금 개혁, 수령액 삭감. 볼수록 불안해지는데 손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3번,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1000번 넘게 같은 검색어를 누릅니다. 만수 씨의 냉장고 안에는 두부 반보와 계란 4알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장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장바구니를 들 때마다 손이 망설여집니다. 이것도 아껴야 하지 않을까? 저것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수 씨를 진짜 무너뜨리는 건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34년을 달려서 모은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만수 씨는 성실하게 산 사람이 노후에 불안해야 할까요? 만수 씨는 요즘 아들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은 했습니다. 별 이유 없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만수 씨는 생각합니다. 아들도 힘든데 내 걱정까지 얹으면 안 되지. 만수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금 불안은 개인의 나약함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조가 만든 겁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수 씨가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불안의 크기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만수 씨는 연금이 아예 없어진다고 느낍니다. 내일이라도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금 고갈이란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뜻이지 연금 지급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는 세금과 보험료로 계속 유지됩니다. 줄어들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수 씨의 뇌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불안은 최악의 시나리오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줄어든다는 말이 사라진다는 말로 바뀝니다. 조정된다는 말이 빼앗긴다는 말로 바뀝니다.
만수 씨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채로 봅니다. 끝났다. 다 잃는다. 나는 버림받았다. 만수 씨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를 떠올립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아내가 옆에 있으면 달랐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 차 한 잔이 불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차를 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만수 씨의 불안은 연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혼자라서 더 큰 겁니다. 만수 씨는 이웃 할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는 더더욱 못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만수 씨는 새벽마다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불안은 곱절로 커집니다. 하루에 3번 불안하면 한 달에 90번, 1년이면 1000번 넘게 혼자서 두려워합니다. 만수 씨를 짓누르는 것은 연금의 숫자가 아닙니다. 불안을 꺼내놓을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은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자랍니다. 62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0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만수 씨의 새벽에서는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수 씨는 아직 모릅니다. 불안의 반대말이 안심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두려움의 절반은 사라진다는 것을. 만수 씨는 28배 버스핸들을 처음 잡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25이었습니다. 신혼이었습니다. 월급 23만 원으로 전세방을 얻고 쌀을 사고 연탄을 놓았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은 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어도 나중이 있다고. 만수 씨는 그 나중을 위해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기저귀 값이 올랐습니다. 우유값이 올랐습니다. 만수 씨는 야근을 자원했습니다.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하루 14시간을 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학비를 내야 했습니다. 아파트 할부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연금 보험료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만수 씨는 34년 동안 단 한 번도 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3달 입원했을 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도 아들 대학 등록금이 급할 때도 연금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에게 연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한 약속, 내가 나에게 한 약속,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괜찮을 거라는 약속. 10년 전 만수 씨는 아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갔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직원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만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에 빠듯하지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만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그날 돌아오는 길 만수 씨는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수 씨의 손에는 아내의 손이 없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뉴스를 넘기고 있습니다. 만수 씨는 생각합니다. 34년이 헛된 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만수 씨의 책상 서랍에는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가 접혀 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입니다. 만수 씨는 가끔 그 종이를 꺼내봅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읽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눈물 때문입니다. 34년의 무게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만수 씨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억울한 겁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이 왜 불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칙대로 산 사람이 왜 벌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수 씨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34년의 성실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성실함이 지금 만수 씨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만수 씨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통장은 줄어들지만 삶은 줄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 문장이 만수 씨의 새벽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돈이 줄면 삶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줄이고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줄이는 것이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수 씨는 비유를 떠올립니다. 강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물줄기가 가늘어질 뿐입니다. 가는 물줄기도 방향이 있으면 바다에 닿습니다. 만수 씨의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으면 삶은 이어집니다.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수 씨가 하루에 불안에 쓰는 시간은 평균 2시간입니다. 새벽 검색 1시간, 뉴스 시청 40분, 혼자 걱정하는 시간 20분. 한 달이면 60시간입니다. 1년이면 720시간, 거의 한 달치 시간을 불안의 통째로 바칩니다. 10년이면 7200시간, 300일입니다. 만수 씨는 10년 동안 거의 1년을 불안 속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만수 씨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루 2시간이면 책 한 권을 일주일에 읽을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통합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금은 물입니다. 물이 줄었다고 그릇을 깨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를 바꾸면 됩니다. 만수 씨는 큰 그릇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34년 동안 월급을 받고 아내와 함께 살고 아들을 키우던 시절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이미 맞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만수 씨에게는 작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만수 씨는 가계부를 다시 펼칩니다. 이번에는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의 의미를 다시 보려는 겁니다. 병원비 8만 원은 건강을 지키는 돈입니다. 식비 15만 원은 내 몸을 먹여 살리는 돈입니다. 통신비 2만 5천 원은 아들 목소리를 듣는 돈입니다. 만수 씨는 숫자 옆에 작은 글씨를 적습니다. 건강, 생존, 연결. 이 세 글자가 가계부의 의미를 바꿉니다. 만수 씨는 생각합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62만 원은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는 돈은 적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 없이 많은 돈은 새벽마다 불안을 부릅니다. 방향 있는 적은 돈은 아침마다 하루를 엽니다. 통장은 줄어들지만 삶은 줄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수 씨는 이 문장을 가계부 첫 장에 적습니다. 볼펜으로 2번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만수 씨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 말고는 아무 수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수 씨의 물건들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새벽 3시의 휴대폰 화면. 만수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검색어를 누릅니다. 하루 3번, 한 달 90번, 1년 1000번 넘게 연금 고가를 검색합니다. 만수 씨에게 묻습니다. 1000번의 검색이 연금을 늘려줬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검색은 정보가 아니라 불안의 반복입니다. 만수 씨가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취침 전 휴대폰을 거실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관 옆 신발장. 만수 씨의 신발은 3켤레입니다. 운동화 1켤레, 구두 1켤레, 슬리퍼 1켤레. 운동화 밑창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은 게 2달 전입니다. 만수 씨는 돈을 아끼려고 외출을 줄였습니다. 산책도 줄였습니다. 사람 만남도 줄였습니다. 만수 씨에게 묻습니다. 외출을 줄인 만큼 통장 잔고가 늘었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무릎만 더 아파졌습니다. 만수 씨가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상 서랍 속 납부 확인서. 누렇게 바랜 종이를 만수 씨는 한 달에 2~3번 꺼내봅니다. 1년이면 30번, 10년이면 300번.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억울해집니다. 만수 씨에게 묻습니다. 그 종이가 만수 씨의 과거를 증명합니까? 현재를 가두고 있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납부 확인서는 만수 씨의 성실함을 보여주지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만수 씨가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서랍을 닫고 오늘의 가계부를 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베란다의 화분. 아내가 키우던 화분 3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수 씨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잎이 말라 있습니다.
흙에서 마른 냄새가 납니다. 만수 씨는 화분을 볼 때마다 아내를 떠올립니다. 아내라면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뤘을까? 만수 씨에게 묻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 이유가 귀찮아서입니까? 아내 없이 뭔가를 돌보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서입니까? 답은 만수 씨만 알고 있습니다. 만수 씨의 손은 34년 동안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기억합니다. 방향을 틀 줄 아는 손이라는 것을. 지금 만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새 핸들입니다. 그런데 만수 씨는 아직 그 핸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만수 씨가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벌어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0대에는 아껴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2세가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끼는 것과 줄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만수 씨는 줄이지 않되 방향을 바꾸기로 합니다. 첫 번째 기준. 불안 시간에 상한선을 둡니다. 하루 불안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합니다. 아침 뉴스 한 번만 봅니다. 새벽 검색을 멈춥니다. 30분이 넘으면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한 달 기준 15시간. 기존 60시간에서 4분의 1로 줄입니다. 1년이면 450시간을 돌려봤습니다. 그 시간에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손을 움직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불안에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준. 연금 외 작은 수입원 하나를 만듭니다. 만수 씨는 34년 동안 버스를 몰았습니다. 운전을 잘합니다. 길을 잘 압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압니다. 만수 씨는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노인 일자리 정보를 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 도우미. 주 3회 하루 2시간. 한 달 27만 원.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62만 원에 27만 원이 더해지면 89만 원입니다. 1년이면 324만 원이 추가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나갈 곳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만수 씨의 하루에 이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기준. 아들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만수 씨는 오래 참았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이 더 큰 짐입니다. 만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연금 뉴스를 보면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교통안전 도우미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겠다는 고집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만수 씨는 세 가지 기준을 가계부 뒷장에 적습니다. 불안 30분. 작은 수입 하나.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 세 줄이 만수 씨의 새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도 있고 주민센터 복지 상담도 있습니다. 만수 씨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수 씨는 생각합니다. 34년 동안 노선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길만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수 씨의 손은 핸들을 잡을 줄 압니다.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세운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만수 씨 안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만수 씨의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만수 씨가 느끼는 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배신감입니다. 34년 동안 약속을 지킨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을 마주한 겁니다. 규칙대로 살았는데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수 씨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억울함도 정당합니다. 만수 씨가 새벽마다 느끼는 것은 돈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공포입니다. 34년을 성실하게 달린 사람에게 세상이 말합니다. 그래서 뭐? 만수 씨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내가 바보처럼 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새벽 3시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만수 씨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이 만수 씨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2만 원이 줄어도 만수 씨가 34년 동안 승객을 안전하게 태운 사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내를 돌보고 아들을 키운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은 성실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수 씨에게 묻습니다. 만수 씨의 삶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62만 원이 만수 씨의 값입니까? 만수 씨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새벽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불안이 기억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수 씨에게 안정이 더 중요할까요? 자유가 더 중요할까요? 연금이 보장하는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까요? 연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택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두 가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정 속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유 속에서 세기를 찾을 것입니다. 만수 씨는 둘 다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안정 위에 작은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만수 씨의 70대입니다. 만수 씨는 베란다에 나갑니다. 아내의 화분에 물을 줍니다.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을 머금은 흙에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축축한 냄새, 살아있는 냄새. 만수 씨는 생각합니다. 마른 화분도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만수 씨의 삶도 그렇습니다. 마른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만수 씨의 배신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인 감정은 제멋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불안이라고 뭉뚱그렸을 때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배신감이라고 정확히 부르자 크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5일 아침, 만수 씨의 통장에 62만 원이 들어옵니다. 예전이라면 만수 씨는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적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만수 씨는 가계부를 펼칩니다. 건강, 생존, 연결. 세 글자가 보입니다. 숫자 옆에 만수 씨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만수 씨는 운동화를 신고 나갑니다. 아침 8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섭니다. 교통안전도우미 조끼를 입습니다. 아이들이 건너갑니다. 만수 씨가 깃발을 듭니다. 34년 동안 승객을 태우던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은 아이들을 지킵니다. 1시간에 20명, 하루 40명, 한 달이면 5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만수 씨의 손을 지나 학교에 갑니다. 만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금 걱정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되시면 같이 알아봅시다. 만수 씨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보내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알아보자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새벽 3시의 어둠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만수 씨는 화분에 물을 줍니다. 매일 아침 한 번씩 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초록이 흙 위로 올라옵니다. 만수 씨는 그 초록을 봅니다. 3년 동안 마른 줄 알았는데 뿌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세 줄로 정리합니다. 진실. 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의 삶은 연금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불안은 30분으로 제한하고 작은 수입 하나를 만들고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행동. 오늘 운동화를 신고 나가십시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만수 씨는 오늘도 횡단보도에 섭니다. 아이들이 지나가고 만수 씨는 깃발을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3월의 바람입니다. 차갑지만 겨울바람은 아닙니다. 만수 씨는 생각합니다. 봄이 오고 있구나. 통장의 숫자와 상관없이 봄은 옵니다. 만수 씨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길이 됩니다.